자, 이번에는요, 서울을 넘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두 지역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경기도고요. 하나는 제주도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간다.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네, 제주도 출신의 가수죠. 혜윤이 씨가 부른 노래인데 띠띠빵빵. 버스를 타고 이 말 때문입니다.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자, 버스 관련된 공약이 있거든요. 이번 순위 보시고 선거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복지는 어려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네, 황수빈 팀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복지는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버스 무상 통한 완전 공영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건데요. 네. 김상원 전 교육감 생각을 좀 큰 틀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걸 꿈꾸는 건가요? 네. 우선 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그 야권 후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공약을 네.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가장 강력한 복지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요,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 급식 카드를 들고 나와서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무상 카드, 공짜, 이 말에 재미를 붙여서일까요? 이번에도 무상 버스 정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완전 공영제, 버스 제도의 완전 공영제, 즉 모든 버스를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실제로요, 이 내용을 근거로 이 네.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느냐, 따라서 이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복지를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그 운영 중인 경기도 내 모든 민간 버스 회사를 다 공영화해서 네.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다. 네. 이런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네. 이 재원, 돈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를 네.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발표가 12일 날 나온 건데요. 네. 12일 날 나온 뒤에 경기도가 발칵 뒤집혔어요. 네. 아, 도대체 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네. 이제 이런 데서 문제의식이 출발한 거죠. 지금 김상곤 저희 교육감이 공약한 대로 무상 버스를 현실화할 경우에는 네. 연간 요금으로만 1조 6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1조 6천억 원이요. 예. 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4년간 한 4조 원 이상이 드는 건데요. 네. 저 정도 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직 김상곤 전 교육감은 네. 그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걸 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네. 그러면 왜 버스만 되고 지하철은 안 되는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려고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되는 것인데 네. 무료로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일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또 궁금증이 생기는 네. 그런 게 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버스를 공짜로 태워주겠다 이런 측면 때문에 퍼퓰리즘 논란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공영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적자 노선이나 버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분들의 발휘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한데 그 관점에서도 이 사안을 봐야 된다는 주장을 그 김상곤 교육감 측에서 좀 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경쟁자 역시 야권 쪽에 경합을 해야 될 경쟁자가 있는데 바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인데요. 김진표 의원은요, 오늘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버스 정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내놓았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공영제로 바로 가는 것은 재정사정으로도 또 실제 법률적인 문제들이 걸려서 실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게 했죠.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도시의 자족적인 도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상 대중교통은 결국은 이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어차피 요금을 안 받으면 누군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동안 이제 총선 치를 때요. 박정원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저런 그 복지 공약 낼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단단한 약속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지방선거 공약 때도 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페이고 원칙입니다. 페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돈만큼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네. 세금을 더 걷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 그래서 균형 재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페이고 원칙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진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준공영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 이게 네. 바로 준공영제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하고 인천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걸 시행하려고 한다면 연간 5천억 원 이상이 더 든다고 합니다. 아, 준공영제만도 연간 5천억. 예. 근데 버스 요금을 완전히 안 받는 그 완전 공영제로 하게 되면 1조 6천억 원이 1년에 더 드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네. 이제 완전 공영제를 하려면 버스 회사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공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공사까지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듭니다. 그러니까 저 공약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네. 진짜 포퓰리즘 또 표를 겨냥한 그런 공약들이 아닌지 우리 네. 유권자들이 이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일단 좀 무상버스라는 아주 기발한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논쟁의 그 귀결이 어떻게 될지, 선거 결과는 어떻게 맺어질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혜은이의 띠띠빵빵을 통해서 경기도 얘기를 알렸다면요. 이번에는 혜은이 씨의 이 노래로 제주도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감수광 날 어떤 거래 감수광 설릉 네, 제주도 인구를 저희가 따져봤더니 전체 국민 인구의 딱 1%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한 10배쯤 되는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원희룡 의원의 출마 선언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원희룡 의원이 결국엔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00% 본인이 요구했던 100% 여론조사 경선 해달라. 이걸 당이 네.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제주도만 경선 룰이 다른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권 내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 룰을 좀 원희룡 의원을 위해 좀 비틀어 준 것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약 지역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당에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은 3분의 1 이하가 새누리당 의원일 경우에는 그 네.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보고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굳이 돈이 많이 들고 당원들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 그런 국민 경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판단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규정은 아예 규정이 없는 일을 한 건 아니고 규정이 있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네. 이제 우군민 지사가 현직 네. 지사가 새누리당 지사기 때문에 네. 현직 지사가 갖고 있는 조직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경선을 도입했기 때문에 논란이 네.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근민 현 지사인데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탈당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탈당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내일 거취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제주도 정가에서는 탈당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아닌 듯한 것이 우근민 지사가 지난 20년간의 당을 옮긴 선택 때문입니다. 그럼 간략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민선 1기 때, 네. 1995년도죠. 김영삼 정부 때 민자당으로 출마를 했다 낙선을 했습니다. 우근민 지사. 네. 그 이후에 1998년, 그리고 2002년, 2010년 세 번 당선이 됐는데 이때 소속된 당이 모두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 이제 지금의 민주당 계열인 그렇죠. 자, 새정치국민회의, 네. 새천년 민주당으로 옮겨서 당선이 됐는데 작년에 무소속을 거쳐서 그렇죠. 이때는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4년도에 네. 2004년도에 도지사직을 상실하면서 정치를 떠났다가 네. 2010년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이제 야당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공천 신청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네. 그때 돌아섰죠. 그래서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다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네. 지난 3월이었죠. 2013년도에 네. 그때 다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좀 많이 다니셨네요. 저 때 입당을 작년 10월에 했는데요. 네. 그때 17,000명의 당원들을 데리고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원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으로. 아니 새누리당 자신의 지지자들을 새누리당 당원으로 만든 거죠. 무소속이어서, 예. 당원으로 데려 들어왔다. 예, 그렇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여론조사 경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은 민심과 당심을 50%씩
합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원희룡 의원 측에서는 당심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당원들을 많이 우금민 지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이 기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금민 지사가 과연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출마할지, 그럼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대체적인 전망은 과거에 탈당이나 당을 옮기신 경력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큰 부담 없이 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제주도 선거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